자, 이제 챕터 3장 이제 건축 및 각종 시설 관리를 이제 그래서 교재 이제 보시면 교재 지금 256에서 294페이지까지가 이제 건축 설비 관련된 법령과 이론에 관한 지문으로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이 건축하고 이제 각종 시설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1차 공부하셨던 시설 개론과 일부 이제 중첩이 되는 여기서 중첩이 된다는 것은 이론에 관한 부분 일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설명을 꼭 필요로 한 부분 좀 설명을 좀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주안을 두고 주안점을 설명할 것은 관련 법령입니다. 법령에 관한 건축 설비 관련 법령 쪽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도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들은 일단 그 위주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1번은 이제 건축물 관리 관련된 백화입니다. 백화는 이제 보시면 고도체 표면에 하얀 가루가 끼더라고. 그래서 석회 성분이 물과 같이 고도체 밖으로 흘러나와서 표면에 하얀 가루가 끼는 현상인데, 그래서 백화는 그 지문 중 1번에 발생 조건을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조건은 크게 재료와 그리고 배합, 외부 기상 조건에 의해 수용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양건 1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콘크리트 재량이 잡다가 시공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아무래도 시공된 지 얼마 안 된 경우면 이거는 뭐죠? 아무래도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물과 고체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백화가 발생되기 쉽겠더라. 그래서 콘크리트 재량이 짧은 경우, 그리고 벽돌의 흡수율이 크고 소성 불량시, 그리고 물 배합에다 그래서 WC가 이제 과다는 것은 물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슬러시 C라고 있는 표현이 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서 배합이 됐을 때 두 번째, 그리고 기상 조건은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상 조건의 기온이 낮은 겨울철입니다. 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장마 등의 습도가 높다는 것은 물이 많은 환경에 놓이더라. 그래서 보면 지문에 습도가 높은 경우, 이제 시험은 지금 보면 그 백화는 출제 빈도가 거의 권리는 출제하지 않고 있는데 출제를 했었던 건 두 번째, 지금 기상 조건의 니은번에 장마철에 습도가 높다는 걸 습도가 낮은 경우라고 해서 한번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백화는 발생 조건 중에 세 번째 기상 조건 관련해서 두 번째 니은에 습도가 높은 경우 발생한다 해서 발생 조건에서 동그라미 1, 2, 3에 관한 세 가지 좀 정리하시고요. 결론은 현재 기술된 내용 정도 쪽에서 확인하시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단열이죠. 단열은 지금 258페이지 가보시면 단열재 설치 위치에 따라서 내측, 중간 단열, 외측 단열에서 세 가지 단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단열은 지금 세 가지 단열로 나누는데 여기 이제 보셨을 때 결로 발생 이유만 좀 잠깐 확인해 볼게요. 결로. 자, 내측 단열은 결로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내측 단열은 결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단열 중에 이제 보시면 그 결로 발생 유무 정도만 잠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잠깐 보죠. 단열은 여기가 실외 그리고 실내였을 때 이제 보시면 단열은 실외 측에 이렇게 단열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실내 측에 단열했을 때 결로 발생 우려 정도만 잠깐 구분해 보면, 자, 외부의 찬 기온이 이렇게 고도체로 다가왔을 때, 그리고 다가왔을 때 외 단열은 이 바깥의 단열재가 이 고조체 내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근데 내 단열하기는 어떻게 이 밖에 차가운 공기가 이 고조체 들어갔을 때 아무런 어떤 제한 없이 가다 보니까 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외 단열하게 되면 이 고조체 바깥의 공기를 어디서 단열 찾아 보니까 고조체 내부 온도가 여기는 노점 온도보다 높다. 근데 내단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단열하게 되면 이 차가운 그대로 고조 들어가 보니까 여기 내가 노점 온도보다 높다 놨다. 그래서 여기는 노점 온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반면에 내단열하게 되면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죠. 결국 결로 발생은 무슨 지금 단열이면 내단열이면 어떤 결로 발생할 수 있다? 내부 결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외단열 같은 무슨 결로 발생할 우려가 적어요. 지금 보면
내부결로 발생 우려가 뭐 적습니다. 그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열에 대해서 결로 발생 우려 관련해서 내단열하고 외단열 정도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그래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지금 보면 이와 같이 외단열의 경우는 여기는 어떤 나무? 여기는 지속난방에 유리합니다. 지속난방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간헐난방에 유리하다 정도만 좀 잠깐 확인하셔서 단열은 그 단열재 설치 위치에 따라 바깥에 안쪽에 아니면 고조체와 고조체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집어넣은 걸 지금 그 나와 있는 두 번째 중간 단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열재 위치에 따라서 내측, 중간, 외측인데 뭐 문제로는 물어봤었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외단열하고 내단열 정도에서 이 정도 한 두 가지 정도만 구분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일단 급수 설비 관리는 밑에 가보시면 급수 펌프 관련해서 이상 현상 중에 서징 현상 그리고 공동 현상 나와 있고 그래서 서징 현상 현재 기술된 그와 같은 이거를 달리 맥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펌프 회전으로 인해 배관 내에 나타난 주기적인 압력 변동으로 인한 진동 현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맥동 현상. 공동 현상은 펌프 임펠러 안에 뭐가 공기가 차서 같이 이게 토출 쪽으로 그 공기를 내뿜는 과정에서 이 펌프에 발생되는 어떤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공동 현상이다. 그래서 대책은 밑에 가보면 흡입 양정을 낮춘다. 그리고 광경을 크게 한다. 그리고 회전수를 줄인다. 수온을 낮춘다. 그래서 공동 현상은 그 대책 정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부분들은. 자, 급수 방식은 지금 양가로 일본의 수도 직결 방식에 또 이제 부스터 방식인데 명칭만 하나 좀 정리 보죠. 명칭은 이 부분 보시면 마지막 부스터 방식. 부스터 방식이라고 지문을 줘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부스터 방식을 달리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 설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이거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출제자에 따라서는 이거를 부스터 방식이라고 시험을 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달리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해도 의미는 같다는 거에서 여기 말 그대로 뭐가 없죠. 말 그대로 펌프를 가지고 필요 계수해서 물을 올려보는 펌프 이 저수지의 물을 바로 펌프로 끌어서 필요 계수에 상향하는 형태의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펌프 직송 방식 또는 이거를 부스터 방식을 한다는 거. 용어만 같다는 것만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수도 물을 펌프 압력으로 직접 세대 필요 계수에 공급하는 것을 부스터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뭐 장단점이 기술된 부분하고 밑에는 그 각각 급수 방식에 따른 장점에서부터 뭐 공급 방식 기술된 거 쭉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은 지금 급수 오염 방지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3번, 4번, 5번, 6번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여기 6번에 양가로 2번에 여기 이제 보시면 저수도 관련 청소 위생점검 수질 검사 및 조치 결과 기록에 관한 것 관련했을 때 저수도 수질 검사는 여기 연 1회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지문 법상 지문 뭐 의미를 좀 여기 축약해서 해서 연 1회상인데 일단 매년 1회 이상, 매년 일정의 주기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저수도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 주기 연 1회 이상. 청소는 6개월에 1회 이상. 근데 신축 1개월 이상 사용 중단 저수도는 지금 청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죠. 두 가지로. 이제 저수도 청소는 이제 주기예요. 저수도 청소가 여기서 말하는 주기란 건 주기적으로 얼마의 주기마다 저수도 청소할 건 여기 이제 반기 1회 이상에서 반기 일단 법령 지문상은 반기 1회 이상이 되고 6개월마다 틀리지 않겠지만 일단 이 수도법 관련 규정에 좀 충실한다면 주기는 반기 1회 이상이고요. 주기적으로 하는 건 반기 1회 이상이 나와 있고 근데 저수도나 청소는 주기마다 반기 1회 이상 합니다만 근데 사용 신축한 경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도 저수도 청소합니다. 그래서 저수도 청소 주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수도법상의 주기적 얼마의 주기마다 합니까? 반기 이상 저수도 청소하는 거고요. 또
저수조를 신축했거나 저수조를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도 이 사용 전에 저수조를 청소한다고 정확히 두 가지를 구분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6개월마다라기보다 뭐 의미상은 같은 모음일 수 있겠지만 법상은 반기 1회 이상 신축 1개월 이상 사용 중단 후 사용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2번 이상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신축이나 1개월 이상 여기는 그와 같은 그 저수조를 새로 신축했거나 또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도 사용 전에 여기는 따로 주기는 없죠. 여기는 주기는 없어요. 신축했다면 사용 전에 청소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고 1개월 사용 중단됐다면 청소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개 주기는 꼭 두 가지 정확히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위생 점검은 매월 합니다. 매월. 그래서 관련 그럼 일단 여기 수질 검사는 그와 같은 뭐 주기에 하는 거고요. 청소 위생 점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수조 수질 검사했더니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죠. 저수조 이 수질 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저수조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할 때 문제가 있다면 사후 조치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청소, 위생 점검, 수질 검사 및 조치 결과의 기록 보관이라고 했을 때 저수조 관련 기록이면 저수조 관련해 지금 보신 대로 저수조 관련해서 기록은 네 가지라고 하게 되면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와 그리고 조치 결과 기록이라는 것은 수질검사를 했더니 이 관련법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에 위반이 있으면 사후 조치도 하게 되는 이 네 가지 관련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기록 보관은 2년 보관합니다. 그래서 연수하는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관련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2년 보관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하나 정리해 봐주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 7번에 저수조 설치 기준 쭉 한번 몇 가지만 봐보실까요? 저수조. 자, 이제 그 수도법상의 저수조 설치 기준에 관한 것 쪽에서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좀 여러분이 일단 여기 이론 과정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중에 좀 여러분이 숫자라든가 용어 여기서 설치 기준을 보는 거 혹시 이 설치 기준 중에 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관식의 기입형이 물어볼 여지가 있다 보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용어도 분명히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설치 기준은 여기는 무슨 법인가요? 수도법상의 설치 기준이 나열된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설치 기준 중에 숫자를 쓰거나 용어를 쓰는 건 이 해당 수도법상의 이 용어를 쓰는 게 가장 주의하실 것이죠. 법원들이. 자, 이제 그러면 설치 기준적인 데 보셨을 때 지문은 1번 저수조 맨홀에 관한 설치 규정 1번, 2번 요출구는 유입구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합니다. 해서 설치하되 거기까지만 봐두시면 돼요. 심정불 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출구 위치는 어디가 있다? 유입구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합니다. 2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현재 교재문항 그대로 갔을 때 맨홀은 규격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맨홀은 규격은 90이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 수 있어요? 60이 될 수 있다. 근데 60은 단서와 같이 나올 경우만 60, 그렇지 않으면 맨홀 얼마가 돼? 90이 됩니다. 그래서 60이 되는 경우는 단서가 얼마가 같이 나와야 되는가요? 지문에 보셨을 때 지문에 지금 나와 세 번째 부분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 맨홀이라고 단서를 주고 있을 때는 얼마가 돼? 지름이 얼마? 60. 여기는 꼭 규격 얼마? 여기는 5세제곱미터 이하란 단서하고 나와야지만 이때 저수조 맨홀의 규격이 얼마? 60 이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가 돼? 규격이 90이라는 거 좀 주의 봐주시고요. 자, 침전 찌꺼기 배출구는 저수조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바닥은 이 배출골 양에서 얼마 이상의 경사를 둡니까? 100분의 1의 경사를 두어야 배출이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 4번 하나 확인하고요. 한 장을 넘겨서 5번, 6번, 7번. 자, 7번은 지금 저수조가 어떻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냐 그 이야기인데 저수조는 가장 지금 보면 여기 저수조는 보시면 건물 지하에 일정 재료를 가지고 저수조를 규격에 맞는 이 산출된 그 규격에 적합한 설치하는 게 가장 원안인데 7번은 그런 형태로 설치된 게 아니라 저수조를 어디에 설치? 땅이 있다면 땅이 있으면 이 땅 밑에다가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했을 때 문제는 뭐가 있냐?
같은 땅 밑에 있는 이 분뇨 쓰레기는 이 유해 물질로부터 유해물 저수조에 들어와서 저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보니까 요 이것 거리에서 이 분뇨 등의 쓰레기 등의 유해물로부터 거리를 얼마를 띄어서 저수조가 오염되는 걸 막을 거냐입니다. 그래서 7번에 가면 그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에 7번에 잠깐 가보셨을 때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로부터 거리를 얼마를 띄고 5m 이상을 띄워 설치합니다. 7번. 근데 만약 단서 3번 부득이하게 저수를 유해 물질로부터 5m 이상에 띄워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위에 뭘 설치합니까? 차단벽.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를 5m를 띄웠는데 그 거리 확보가 안 되면 이 중간에 뭘 설치해? 벽을 설치해서 이 분뇨 쓰레기 유해로부터 즉 여기 침출 속에 이 물이 어디로 들어온 것을 저수로 들어온 걸 막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법령에서 7번에 따른 규정 설명해 놓았고요. 자, 그다음 8번, 그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여기 영어,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9번은 영어면 되겠어요. 그냥 이 주어서 여기 영어는 꼭 여기 법령상으로 주의하시는데 9번 잠깐 보죠. 9번은 자, 9번은 저수조 공기정원에는 뭘 설명?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통기관. 여기는 영어, 저수조 공기정원 뭘 설?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하나 꼭 주의할 게 저수조 물의 수위 조절 장치는 뭡니까? 9번의 원류관입니다. 원류관. 그래서 혹시 이제 원류관이라는 지문을 대신에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원류관인데 이 원류관이라는 요 용어 자체가 이론상으로는 여러분 혹시 정리가 되셨던 게 넘친관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현재 여기 그 설치 기준 중에 문항 9번 이 설치 기준이 어느 법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수도 법령이라고 지문을 정해놨기 때문에 수도법령을 정해놨기 때문에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 기준이라고 지문을 줬을 때는 이때 만약 저수조 물의 수위조절 장치라면 여기다가 정답은 뭘 쓰셔야 돼요? 원류관 쓰셔야 돼요. 넘친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험은 원류관도 출제했었고 이론으로서 법령의 지문에 따른 단서를 주지 않고 넘친관도 물었지만 넘친관이나 원류관은 모두가 다 물의 수위조 저수조 물의 수위조절 두 가지 모두가 저수조 물의 수위 조절 장치는 맞어요. 저수조 물의 수위 조절 장치는 맞는 수위 조절하는 목적인데 쉽게 간단하게 이 저수조 물의 수위 조절 장치를 법상에 뭐라고 합니까? 원리관. 이론상 뭐라고 그래요? 넘친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좀 꼭 용어 쓸 때 뭐라고 쓰더라? 원류관 써야 됩니다. 넘친관 쓰면 틀리게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라고 일단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지문에 9번하고 9번 정리했고 10번, 11번, 12번. 저수조 내부 높이입니다. 높이는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 1m 80cm 이상으로 합니다. 네.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 이 높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해서 문항 12번 하나 봐주시고요. 영어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9번. 영어는 꼭 9번에 뭘 주의하십시오. 원류관 꼭 주의하시고 법령상의 지문이 아니면 문제가 아니면 법이라고 주면 꼭 원류관 쓰시는 거 하나 주의하시고 마지막 지문에 지문이 14번 소화용수가 저수 역류되는 걸 막기 위해 뭘 씁니까? 역류 방지 장치. 그래서 14번도 하나 꼭 14번도 여기는 뭘 설치하더라? 역류 방지 장치입니다. 역류 방지 장치.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혹시 지문을 줬을 때 이 수도법이라고 주고 여기를 지문 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를 역류 방지 장치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는 간혹 역류 방지기라고 쓰신 분들이 간혹 주관식 모의고사 같은 걸 해보면 여기를 역류 방지기라고 쓰시는 요건 절대 요 개념은 분명히 달라요. 역류 방지기는 요건 뭐예요? 진공 방지기. 진공 방지기 또 이걸 잘 뭐라고 해요? 이거를 버큐움 브레이커.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역류 방지한 거 소화용수가 역류된다.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거 저수조가 있고 저수조가 있다면 물이 담겨 있을 거고요. 여기 위쪽에 이 급수관이 이렇게 급수관이 있죠. 있고 밑에 쪽에 보면 이 급수관 밑에 쪽에 보면 저수조에 물이 있을 거고 이 급수관 밑에 쪽에 관이 하나, 이 찌꺼기 배출구 이 바로 밑에 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 노란색으로 이게 지금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이게 이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관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저수조는 여기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이 물들이 이 물 아무래도 저수조에 물 담아놓으면
찌꺼기 등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고 최소 그러면 수위는 어디까지? 요 수위. 물론 이보다 좀 낮긴 한데 너무 낮으면 이제 이게 그림이 형성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최소 물수는 요 지금 수위 밑에 있는 물은 급수 목적이 아니죠. 급수 목적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통해서 급수관을 공급하는 이 수위 밑으로 떨어진 이물이 되어서 그럼 이 물은 현재 요 수위 밑에 이 물은 왜 이거를 담아놨습니까? 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예를 들면 공동체 불이 나게 이 소화 용수관을 통해서 뭐 옥내수화제나 스프링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급수관 밑에 있는 소화 용수관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냐? 이제 깔려 있는 물도 지저분한 물일 수도 있겠지만 요 급수 이 소화 용수관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여기서 공급해도 이 물이 여기서 올라가 뭐 예를 들어서 옥내수화제를 열면 기타 소화 펌프 등의 작용에서 이 물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던 물이 어떻게 돼요? 옥내수화제는 밸브를 열었다가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불이 금방 꺼졌다, 금방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던 물이 다시 역류해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소화 용수관 내에 지저분한 물이 다시 역류에 돌아버리면 이 조수를 오염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막기 뭘 설치하자?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자는 거지. 역류 방지기랑은 분명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역류 방지 장치 쓰시는 거죠. 명칭 꼭 두 가지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명칭 물었을 때 원료관 역류 방지 장치 그거 좀 주의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조소도 설치에 관한 기준을 여러분이 한번 공부는 시설 쪽에서 이 법령을 뭐 출제 많이 않다 보니까 공부는 하셨을 건데 실무 쪽에서는 이 조소도 설치에 관한 이 규정에 관한 게 한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특히 숫자, 역류 방지 장치하고 원료관 쓰시는 거예요. 영어는 물론 숫자도 몇 개 좀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특히 영어 관련해서 원료관하고 역류 방지 장치 꼭 주의를 해 놓으실 거예요. 부분들은. 자, 밸브는 지금 12개 정도 밸브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밸브는 나와 있는데 밸브도 이제 출제는 지금 출제 빈도가 좀 높진 않은 부분이 지난해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좀 나올 가능성은 낮는데 이제 밸브도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걸 좀 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근데 밸브 중에 이제 보시면 밸브는 물어보면 그 특징이에요. 주어진 밸브의 어디 특징을 물어보는 부분인데 밸브 중에 그 명칭을 특징도 문제를 만들지만 밸브 중에서 그 밸브의 명칭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뭐가 있냐면 8번, 1번에 가보시면 게이트 밸브하고 그리고 2번에 글로브 밸브인데 게이트 밸브는 이거를 달리 무슨 밸브라고 합니까? 슬루스 밸브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요. 명칭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 명칭은 건축 설비 이론이다 보니까 명칭은 어느 한 명칭으로 고정이 된 게 아니면 명칭은 하나 이상 있는 그 명칭은 출제가 두 가지 이상으로 내서 출제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부스터 방식이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펌프 직선 방식 주기 때문에 곧 기억하듯이 게이트 밸브를 달리 뭐라고 그래요?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고 글로브 밸브를 뭐라고도 합니까? 스톱 밸브라고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 밸브에 관한 명칭은 1번하고 2번은 그 두 가지에서 슬루스, 스톱이란 밸브를 일단은 다른 이름인데 꼭 기억하시고 지문은 그리고 게이트하고 지금 글로브를 구분하는 것은 특징은 뭘로 구분합니까?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크다 작다. 그럼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크다는 뭐가 나와야 되죠? 글로브.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작다는 뭐가 나옵니까? 게이트 밸브. 그래서 특징은 이제 명칭도 갖고 물어보지만 1, 2번은 특징을 갖고 물었을 때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크다. 글로브. 작다는 게이트 밸브에서 봐두시고요. 1번, 2번 체크하시고 3번 앵글 밸브 체크하고 4번 역지 체크합니다. 역지 밸브는 일단은 그 특징은 유체 방향을 한 방향 흐르게 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여기 지문은 지금 종류가 스윙형과 리프트형, 스몰앤스키까지 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스윙형 체크 밸브하고 리프트형 체크 밸브 정도는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윙형 체크 밸브는 수직, 수평 모두 다 쓸 수 있다 물었을 때 하고 그 다음 리프트형은 여기는 수평 배관에만 쓴다 했을 때 스몰앤스키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체크 또는 역지 밸브는 지금 스윙형 체크 밸브는 수직, 수평 배관 다 쓸 수 있고요. 리프트형은 수평 배관에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체크 밸브는 그 특징도 지금 출제하고 있지만 아직 이 체크 밸브 종류에 따른 스윙앤과 리프트에 관한 개소벨에 따른 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요. 5번에 스트레이너는 요거는 밸브는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십시오. 이 5번에 지금 스트레이너는 밸브는 아니에요. 5번의 스트레이너는 여과 장치입니다. 단순히 여기는 여과하는 역할이지 요량 조절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너 불순물 제거합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11번 버터플라이 밸브, 볼 밸브 좀 체크해 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한 장을 넘기면 배수 및 통기 설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양가로 1번에 트랩 관련된 목적, 종류, 그리고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대책. 트랩은 주로 트랩 쪽에 출제하는 대다수 문제가 지금 문항 3번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및 대책 중에서 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문항 3번 봐주시고 통기 설비입니다. 통기 설비는 이제 보시면 통기관의 종류에서 기역 각계 통기관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결합 통기관이고 그 중에 이제 보면 특수 통기는 그 주의하실 게 있죠. 특수 통기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특수 통기 설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특수 통기 설비라는 것은 특수 통기 설비 배수관 하나를 가지고 배수도 하고 뭐까지 배수도 플러스 뭐까지 합니까? 통기까지 하는 걸 특수 통기 설비도 해서 배수관 하나 갖고 배수도 하지만 무엇도 합니까? 통기를 역할을 하는 것. 그러면 이 특수 통기 방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1번의 소벤트 방식, 2번의 섹스티아 방식이다라고 이제 해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 통기 설비는 어떤 그 기능을 갖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여기는 그 관련 부속 장치명을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벤트 방식 관련해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보시면 공기 혼합 이음새와 공기 분리 이음새, 분리기 이음기라기보다는 공기 혼합 이음새와 공기 분리 이음새가 필요한 건 뭡니까? 소벤트 방식. 섹스티아 방식 부속 장치 여기에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이 있어요. 밑에 그 두 번째 끝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이라고 해서 특수 통기 설비는 그 두 가지 소벤트 방식과 그리고 섹스티아 방식 여기는 시험을 좀 두 번 이상 물었던 것은 그 부속 장치 여러분이 부속 장치를 구분하실 수 있는가를 가지고 한번 실무 쪽에서는 특수 통기 방식의 시험을 냈었던 게 부속 장치명을 갖고 물었던 부분이라는 것 좀 하나 확인해 두시고 갑니다. 자, 넘기시면 10번 개인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개인하수 처리 시설. 일단 개인하수 처리 시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10번에 가보시면 10번에서는 일단은 먼저 박스 밑에 지금 박스 밑에 벗어나서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면 박스가 지금 두 개인데 두 번째 박스 가면 이 수질 오염의 지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수질 오염의 지표라고 그래서 두 번째 박스 가 보면 지금 기술이 된 게 BOD부터 해서 마지막 스컨과 여러 가지 기술이 되는데 일단 체크해 볼까요? 1번에 BOD, 2번에 COD, 3번에 DO, 그리고 4번 SS,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지문에 14번에 스컨에서 수질 오염의 지표 여러 가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에 언급되는 것은 지금 방금 체크했던 5가지 갖고 시험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BOD부터 해서 BOD, COD, DO, SS 그리고 스컴까지 다 5개 정도만 여기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한번 확인하셨을 부분들이니까 그 다수의 수질 지표 중에 이 수질 오염의 지표 중에 5가지 방금 봐도 그거 좀 체크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만약에 BOD라고 좀 이게 무슨 약자더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DO는 용존 산소, 그 다음에 SS는 부유 물질이란 것 정도는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될 부분들은. 자, 그리고 박스 위에 가보시면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단독 종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 처리시설 분류는 정화조와 오수 처리시설로 구분이 되고 여기는 3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보시면 그 위에 박스 보셨을 때 그러면 정화조와 오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그 3가지 기술 관리 선임 대상 두 번째가 방류수 수질 검사 관련 기준 그리고 방류수
염소 소득에 관한 규정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박스 방류수 수질 검사 관련 정화조는 그 지금 보시면 용량 인원에 따라 이제 보시면 주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문에 자, 연 1회 이상하고 6개월 1회 이상에서 그 수질 검사 기록하고 오수 처리 시설은 지금 보시면 하루 처리량, 처리 용량 기준에서 그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해서 연 1회 이상 또는 6개월 1회 이상이라 해서 나와 있던 해서 여기는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검사는 그 두 가지 정화조 또는 오수 처리 시설에 따라서 처리 대상 인원과 용량에 따라서 그 주기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 그 대상에 관한 지문 중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 관련해서 그 두 번째 박스 관련해서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에 따라서 처리 대상 인원과 일처리 용량에 따라서 얼마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그리고 6개월마다 할 것인지 여기는 그 대상에 여기는 주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 용량 인원에 따라 얼마의 주기라 여기는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정리 봐주시고 부분들은 자 중요한 거 이와 같은 처리 용량을 인원에 따라 수질 검사했다면 이 방류 수질 검사 관한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그 양가로 지금 단세 조그만 글씨로 요 기록은 몇 년, 이 기록은 요거 몇 년 보관한다? 3년. 그래서 요 기록 하나 해서 일단 여기는 이 주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리고 해당 주기에 따른 용량과 인원 확인하셨으면 세 번째는 뭘 기억하자? 이 수질 검사한 이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박스는 그리고 좀 정리를 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자, 난방은 이제 보시면 한 장을 넘겨서 난방 설비 관련해서 이제 개별 중앙 지역 난방 기술이 돼 있고 넘겨보시면 표준 방열량 관련해서 박스표에서 전기 온수 난방의 표준 방열량은 0.7로 0.5 이상입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 값 체크 좀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열매 온도하고 실내 온도 정도에서 그것만 잠깐 볼까. 표준 방열량은 이제 보시면 표준 방열량은 실내 온도 18.5도에서 전기 같은 건 18.5도에서 열매 온도 102도의 전기를 1시간 동안 공급했을 때 방열기 제곱미터당 얻어질 수 있는 용량이 얼마가 된가요? 0.756kW죠. 그래서 방열기라는 이게 방열기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1m, 가로 세로 1m, 가로 1m, 세로 1m. 그래서 이 제곱미터당 얻어지는 열량이 전기 난방은 몇 킬로와트 얻을 수 있다? 0.756을 온수는 그와 같은 18.5에서 80도씨 온수를 1시간 공급해서 몇 도로 얻을 수 열량을 얼마 얻을 수 있다? 0.523에서 표준 방열량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보일러 용량 결정은 그 중에 전격 출력 좀 봐주세요. 이거는 뭐 이론으로 한 두 번, 이론으로서 한 세 번 나와, 세 번 이상. 그래서 주관식으로 한번 쓰는 것, 예열을 쓰는 게 물었었고요. 그리고 오지 선당의 객관식으로 또 두 번 물어 총 한 세 번 전격 출력을 물었었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서 2번하고 3번 좀 확인하고 그중 밑에 있는 데 가면 개별 난방입니다. 개별 난방에서 이제 개별 난방 관련 법령을 좀 잠깐 정리해봐. 개별 난방. 이제 개별 난방을 하는데 개별 난방 각 세대별 각 그 개소별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세대별에 따른 그 각 개소별에 설치된 보일러를 통해 난방한 것을 개별 난방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방식에 관한 걸 한번 잠깐 법령에 따른 내용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에 이거를 개별 난방 설비를 합니까? 봤을 때 공동주택 오피스텔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보시면 개별 난방 방식이에요. 여기는 필요 개소마다 뭐가 들어있어요?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한 건 무슨 난방?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방식 여기는 어디에 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주택과 어디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개별 난방하고 될 때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니다라고 해서 설명에 대한 거 일단 첫 번째 1번에 가보니까
1번은 보일러는 거실 외에 곳에 설치해야 돼요.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 거실 사이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무슨 구조로 합니까? 내화 구조. 그래서 1번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지문 중에 내화 구조 하나 확인하고요. 내화 구조라는 건 무슨 구조를 말하죠?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구조가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 2번. 자,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금연적 0.5제곱미터 이상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 윗부분과 아랫부분 각각 지름 10cm 이상인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일단 숫자는 얼마? 0.5하고 얼마? 10에서 자, 여기는 이 환기창을 흡입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개별 난방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개별 난방이면 보일러가 설치된 거저가 뭐가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하고 보일러가 설치된 게 밑에 가면 구멍이 하나 뚫렸고 위에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 환기창하고 이 흡입배를 설치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보일러에 발생되는 불안전 요소 가스가 어디로 들어온 거? 실내로 들어온 걸 막아주기 이 두 가지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단서를 가보시면 뭐라고 지금 지문에 되어 있냐면 지문에 다만 전기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단서를 보면 전기 보일러는 그렇죠. 전기 보일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전기 보일러를 가동해서 뭐 난방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발생할 일이 없죠. 연소가스가 발생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전기 보일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기 보일러는 뭐를 설치할 필요 없다. 이와 같은 환기창이나 흡입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분에서 2번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3번이 사라졌네요. 일단 1번, 2번, 그 다음에 문항 번호 지문을 봤을 때 4번에 4번에 가시면 지문에 4번은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5번도 하나 읽어두시고 6번입니다. 현재 그 교재 문항 번호 6번은 또 하나 6번도 하나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6번에 이제 가보면 난방 구획을 방화 구획으로 합니다. 그러면 난방 구획을 방화 구획을 한다는 것은 앞에 단서가 어디라고 좀 단서를 달아놓고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여기 6번에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지금 여기 7번, 1번부터 7번까지요. 1번부터 출발해서 기술에 대한 이와 같은 1번부터 7번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를 설치하고 될 때, 공동체 오피스 설치할 때 그런 다른 거고요. 현재. 근데 6번에 이와 같은 6번에 이 규정 난방 구획을 방어를 한다는 거 여기는 어디만 해도 여기는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오피스텔만. 그러면 6번에 관한 규정은 어디는 관계없다는 거죠. 공동된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보일러 연도는 내화 구조로서 무슨 연도로 합니까? 이거는 보일러 연도. 여기는 보일러 연도입니다. 보일러 연도. 보일러 연도는 여기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로 하고 연도는 무슨 연도? 여기 공동 연도로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내화 구조 공동 연도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문 그럼 일단 지문에 내화 구조는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내화 구조란 지문하고 여기도 한번 나왔고요. 혹시 이제 보면 지문이 이 내화 구조란 지문이 혹시 뭘로 바뀌는 걸 주의해요. 혹시 내화 구조란 요 지문이 뭘로 바뀌면 틀리는 거죠? 이 지문이 방화 구조로 바뀌면 이 지문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화 구조는 불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인데 방화 구조란 건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1번하고 지금 7번에 내화 구조가 나와야만 혹시 이 내화 구조란 지문이 뭘로 바뀌었다? 방화 구조로 바뀌면 틀립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 연도는 무슨 연도? 여기는 공동 연도라. 그래서 일단 7번에서는 두 가지 내화 구조는 용어 하나, 연도를 물어보면 무슨 연도예요? 개별 연도가 아니라 공동 연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방용 설치 규정 특히 여기 요거는 꼭 주의해. 6번은 주의하시고 6번은 뭐 좀 주의할 게 여기는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것. 이 규정은 공동된 관계에 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좀 주의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난방은 관련 법령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박스에 나와 있는 개별 난방 설비에 관한 설치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부분들은. 자, 급탕은 따로 법령은 따로 정한 게 없어요. 급탕은 이론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용어 하나만 좀 하나 보죠. 밑에 가면
급탕설비 12번 중에 밑에 양가로 3번에 가보면 배관의 신축이음, 신축이음에 관한 조문이 밑에 이제 가보니까 스위블 조인트, 슬리브형, 벨로우즈형, 신축곡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축곡관형에서 여기는 현재 그 명칭 신축이면 신축곡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축곡관형. 그래서 일단 신축임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일단은 신축임에 관한 종류는 해서 그럼 현재 1, 2, 3, 4에다가 플러스면 하나가 빠진 거냐 보시면 여기 볼형 또 여기는 볼 조인트라 해서 하나 좀 추가해서 하나 적어 놓으시고 해서 일단 여기는 현재 교대는 4가지에다 플러스 볼형 또는 볼 조인트라고 지문을 주면 여기 총 몇 가지? 5가지 있다는 걸 하나 봐두시고요. 지금 그 중에 4번째 방금 봤던 게 신축곡관형, 신축곡관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일단 그 중에 동그라미 4번 신축곡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 명칭 여기는 신축곡관을 이걸 달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루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여기 신축 일단 총 5가지 하나 요거까지 추가해 총 몇 가지가 5가지 신축임의 종류가 있고 그중에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신축곡관은 이거를 뭐라고도 합니까? 이거를 루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축곡관 있고 루프형이라고 해서 하나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은 신축곡관은 17회 때 신축임의 종류 17회, 19회 2번 시험을 냈었는데 그때 19회 때는 이 신축곡관이라는 지문을 줬지만 19회 때는 신축곡관이 아닌 루프형으로 지문을 줬는데 의외로 신축곡관하고 루프형이 같은 이름인데도 모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축곡관을 달리 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루프형이라고도 한다는 것까지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령은 따로 없지만 그 중에 그 명칭 신축곡관을 달리 이건 뭐라는 이거를 루프형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해 두십니다. 부분들은 이번 시간은 일단 급탕 설비 확인하시고 그 명칭 정도만 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환기 설비 관련한 부분의 지문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